안녕하세요. 수학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작년도 6월 모의고사에서 3점짜리 문제들만 한번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4점짜리 문제만 풀다 보니까 3점짜리 문제가 약한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3점짜리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기초부터 다시 한번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3점짜리 문제 먼저 작년도 6월 모의고사 4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4번 문제를 먼저 봐보면 그림은 두 함수 f와 g를 나타낸 것이다. 자, 함수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죠. 자, 먼저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 f라는 함수를 보면 정의역 1, 2, 3에 대응되는 함수 값들이 나와 있죠? 자, 1은 5로 갔죠? 1이 5로 갔다는 얘기는 f1 값이 5란 얘기고, 이 값이 6으로 갔으니까 f2는 6이 될 거고, 3은 4로 갔죠? f3 값이 4란 얘기예요. 주어진 화살표를 보고 해당되는 함수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g라는 함수를 보면 4, 5, 6에 대한 정의역에 대해서 4라는 값은 4에 대응되는 함수 값은 5가 됐고, 5에 대응되는 함수 값은 3이 됐고, 6에 대응되는 함수 값은 1이 됐죠? 먼저 주어진 그림을 보고 우리가 f와 g에 대한 함수 값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주어진 문제가 뭐가 나왔느냐? g 합성 f에 3을 묻고 있죠. 자, 얘는 지금 g와 f를 합성했죠? 우리가 합성함수 모양 바꾸는 거 기억해야죠? 자, 뒤에서부터 얘는 g의 f3으로 바뀌겠죠? 그럼 3에 대응되는 함수값, 3에 대응되는 값 4라고 했으니까 g의 4가 될 거고, 다시 4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5가 되겠죠. 이렇게 4번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르게 봐본다면 G 합성 F니까 이거 두 개가 지금 합성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3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3이 4로 갔고, 다시 요 4라는 값이 5로 갔다. 여기에서 우리가 X에서 Z로 가는 G 합성 F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4번 문항을 봐볼 수가 있고요. 자, 5번 문항을 보면 실수 XY에 대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조건 P는 X는 A라고 그랬고, 조건 Q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선생님이 처음에 수업했던 명제에 관한 내용이죠. 자, 뭐 문제가 뭐라 그랬느냐? 명제 P면 Q이다. 요 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Q 안에 화살표 모양 만든다 그랬죠? P가 Q에 포함이 돼야 돼요. 자, P라는 놈은 X값이 A라 그랬으니까, 그럼 X가 A라는 놈이 Q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다는 얘기죠. 자, 2차 부등식이죠. 2차 부등식 인수분해 해주고요.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4. 자,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 근 사이로 들어오겠죠. 마이너스 1과 4 사이로 들어와서 우리가 찾는 최대값은 4가 됩니다. 이렇게 5번 풀어줄 수 있겠죠. 자, 6번으로 갑시다. 함수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이 x는 1에서 극소가 된대요. 자, x가 1에서 극소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할 거는 극대 극소에 관한 얘기죠. 자, x는 1에서 극소가 된다고 했으니까 주어진 건 보면 3차 그래프죠. 3차 그래프가 1에서 극소를 갖는다면 우리가 1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주어진 식을 미분을 시키고 3x제곱 마이너스 a 이거에 대한 1에 대응되는 값이 0이 된다. 이렇게 6번 문제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빠르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7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7번 문제를 보면 수열 AN에 대하여 AN이라는 수열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값이 3이라고 그랬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이 7이래요. 질문이 뭐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 AK의 제곱 마이너스 AK의 값을 물었어요. 자, 7번 문제는 뭐에 관한 얘기냐? 우리가 배웠던 시그마의 성질이지. 시그마는 시그마에 대한 합차는 각각으로 써줄 수가 있고 또 시그마에 대한 상수는 앞으로 빼줄 수가 있죠. 일단 두 개가 차니까 각각으로 시그마를 써주는데 2는 상수니까 시그마 앞으로 빼줄 수가 있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로 그대로 나눠 써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써줬더니 시그마 1부터 10까지 AK 제곱은 7이라고 그랬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3이라고 그랬죠. 주어진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7번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봐보면 함수 y는 루트 2의 x 플러스 3이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누가 됐다 그랬느냐? y는 루트 2x의 그래프와 일치가 됐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행이동 문제가 나오면 자, x축으로 n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봐야 돼요? x자리에 누굴 대입해야 돼? 부호바뀐 x-m을 대입해 줄 수가 있겠지. 그럼 있는 문제를 그대로 보면 y는 루트 2 x자리에 x-m이 들어가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 줬더니 이 그래프와 y는 루트 2x가 일치하려면 x 뒤에 있는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0이 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m 값을 구해 줄 수가 있습니다. 9번. 자, 이번에 뭐에 관한 문제냐? 유리함수가 나왔어요. y는 x-1분의 3x 플러스 1이 주어진 식의 점근선을 봤더니 주어진 식의 점근선이 x는 a와 y는 b다. 그럴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거 역시 무리함수 선생님이 해줬고 유리함수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줬던 내용이죠. 자, 점근선 구하는 방법 분모를 0으로 하는 x값 그럼 x는 1이 되고 y 구하는 방법 x의 개수라 그랬죠. x의 개수니까 y는 3이 되죠. 이렇게 9번 문제를 쉽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3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들이 없을 거예요. 자,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0번 문제를 보면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fx 그래프가 나와 있죠.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질문이 뭘 물었느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와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x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뭐에 관한 얘기냐? 우리가 배웠던 좌극한과 우극한에 관한 얘기죠. 자, 먼저 1 마이너스면 1보다 작은 쪽이지? 주어진 값이 1이잖아요. 그럼 1보다 작은 쪽이면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이쪽에서 다가온다는 얘기야. 자, 그럴 때 fx를 물었으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함수값을 봐야죠. 그러면 함수값은 1보다 작은 여기서 따라오겠죠. 따라오니까 얼마가 되겠어? 1로 가까워지죠. 그죠?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합성함수 생각한다면 얘는 이제 정확하게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 이번에는 2 플러스 2보다 큰 쪽에서 x가 다가와요. 2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면 역시 fx를 따라서 내려오니까 이번엔 역시 1보다는 조금 큰 값에서 극한이니까 어쨌거나 1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죠? 주어진 값을 더해라. 이렇게 10번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급수가 나왔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분의 x의 n제곱이 뭘 한다 그랬느냐? 수렴한다. 이걸 수렴하게 만드는 모든 정수 x가 몇 개냐라고 물었어요. 자, 우리가 그럼 배운 게 급수에 대한 수렴 조건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주어진 급수가 수렴을 하려면 5분의 x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5분의 x라는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지만 급수가 수렴을 해주죠. 요거랑 구별되는 게 누가 있어요? 등비 수열에서 우리가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 있고 이놈 같은 경우는 등비 급수에 대한 수렴 조건이죠.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 더 본다면은 우리가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을 만일에 구한다면 자, 등비 수열이 하나만 볼게요. R의 n제곱인 모양이 만일에 수렴을 하려면 R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죠? 이건 등비 수열에 대한 수렴 조건이죠. 첫째 항 얘기 없이 공비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주어진 문제는 급수가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5분의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와야 돼. 그럼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겠죠? 요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에 대한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9개가 되겠죠. 자, 12번.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가 3분의 2고 PA교 B가 4분의 1일 때 누굴 물었느냐? A교 B의 여집합을 물었어요. 얘는 우리가 배웠던 P라는 확률과 집합에 대한 내용이 붙어 있죠? 자, 집합 모양으로 생각해봐요. A, B라는 집합이 있다면
A교 B의 여집합 요거랑 같은 거 누구예요? A 차집합 B가 되죠. 자, A 차집합 B라면 A 혼자 속한 부분이야. 그럼 우리가 A교 B의 여집합을 구하려면 A에서 누굴 빼주면 되겠어? 두 개가 만난 A, B의 교집합을 빼주면 되죠? A는 3분의 2이고 A, B의 교집합은 4분의 1이고 주어진 식을 통분해서 빼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12번까지 봤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13번 문제를 봤더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1, 로그 2의 5와 2, 로그 2의 10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물었어요. 자,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 x의 증가량이면 x끼리 빼주고 y의 증가량 y끼리 빼주죠.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빼줘야 되겠지.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로그 2의 10 마이너스 로그 2의 5예요. 자, 그럼 분모는 1이고 남아있는 걸 다시 한번 보면 로그 2의 10 마이너스 로그 2의 5죠. 자, 그럼 로그에 대한 공식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로그에 대한 공식에서 우리가 어떤 로그 a의 n분의 n 분수 모양은 로그 a의 n 마이너스 로그 a의 m이다. 진수에 대한 분수 모양은 각각의 뺄셈으로 바꿔줬어요. 자, 그럼 지금은 거꾸로 뺄셈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하나의 진수로 바꿔줄 수 있죠. 바꿔주면 로그 2의 2가 되고 또 밑과 진수가 같으면 얼마라 그랬어요? 1이 되겠죠. 이렇게 13번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3점짜리 객관식 문항에 대한 얘기고요. 자, 주관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단답형 문제로 가보면 22번 뭘 물었느냐? P 8의 2다. 자, P가 뭐였어요? 여기서 지금 짚고 갈 거. P는 순열에 대한 기호죠. P는 순열에 대한 기호고, 그 다음 배운 거 C가 있죠. C는 조합에 대한 기호고, 순열을 한 번 더 바꾼 게 중복 순열 기호가 있죠. 조합 역시 H가 들어간 중복 조합이 있죠. 그죠? 자, P는 뭔 소리야? 8개 중에 몇 개를 골라? 2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란 얘기야. 내가 2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해 준다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로 골라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가지. 하나가 나왔으니까 다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7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22번 문항이 해결이 될 거예요. 자, 23번 문항을 봐보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에 대하여 f'3을 물었다. 그냥 미분만 하면 되는 문제죠? fx를 미분계수, 우리가 fx를 미분하면 돼요. 도함수, fx의 도함수인 f'을 구하면 x세제곱 미분하면 3x제곱, 2x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거기에 3을 넣어라. 3 곱하기 9 마이너스 4 곱하기 3 27에서 12를 빼고 간단하게 계산하는 문제예요. 23번까지도 무리가 없죠. 자,
자, 24번 문제. 등차 수열 AN이다.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5항이 5고 A15항이 25다. 그럴 때 뭘 물었느냐? A20항을 물었어요. 뭘 묻는 거야?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외우고 있어야 되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1항 A1 더하기 N-1의 B가 되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A5, 5항이면 1항 더하기 4D, 이 값이 5란 얘기고 15항이면 A1 더하기 14B가 25란 얘기고 그대로 빼주면 마이너스 10B가 마이너스 20. 그럼 B는 2가 될 거고요. B에 2 집어넣으면 A1은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20항은 A1 더하기 19D가 되겠지, 그지? 그럼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에다가 19에 2 곱해서 38. 두 개를 더하면 35가 되죠. 이렇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관한 문제예요. 자, 3점짜리 마지막 문제를 보면 25번. 자연수 12를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홀수인 자연수로 분할한다 그랬어요. 자연수 12를 홀수인 자연수로 분할을 해요. 그런데 조건이 붙었어. 자연수 3이 2개 이상 포함되도록 분할하래요. 자, 우리가 배웠던 자연수의 분할에 관한 얘기죠. 자, 자연수 12를 분할하라 그러면 자연수를 다른 여러 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12를 만들 텐데 조건이 뭐가 붙었냐면 홀수인 자연수로 분할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홀수인 자연수 그러면 1, 3, 5, 7, 9, 11까지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자연수가 11이니까 13은 11을 만들어 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자연수로 분할을 시키는데 다음 조건을 또 봤더니 자연수 3이 2개 이상 포함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수의 분할은 합으로 구할 수 있죠? 내가 12를 홀수인 자연수로 분할을 하는데 3이 2개 이상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3이 2개인 거 먼저 생각할 수 있죠. 3이 2개면 3 2개를 먼저 써요. 3 2개를 썼어. 자, 그럼 3 2개면은 6이 됐고 남은 숫자는 5가 남아있죠. 그럼 5가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3이 2개라면 3 더하기 3에다가 5가 남아있어요. 그럼 얘는 12를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고 또 3 2개가 있으면서 이번엔 이 5를 다른 홀수 뭘 이용할 수 있어? 전부 1을 이용해서 바꿔주면 홀수인 자연수로 모두 분할을 시켰죠. 3이 2개 들어가는 경우는 몇 가지다? 2가지 경우죠. 자, 3이 2개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3이 3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3이 3개가 들어가면 3개를 먼저 써요. 3개를 썼더니 9가 되죠. 자, 남은 숫자는 2야. 근데 내가 여기다 2를 쓰면 안 되죠. 홀수인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2는 안 되니까 2를 뭘로 바꿔야 돼? 홀수인 1로만 바꿔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찾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다? 3가지 경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작년도 6월 모의고사 수학 나형에서 3점짜리 문제들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나형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식들만 바탕을 해놓으면 2점짜리 문제와 3점짜리 문제에서는 본인이 실수를 크게 하지 않는 이상은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도 2점짜리, 3점짜리는 틀리지 말고 잘 푸시길 바랄게요.